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on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 Yeah, I'm taking 6 shots, yeah, straight to the face. And I wanna get lost, I'm sick of this place. Don't know how to stop when I'm feeling this way. So I'm taking 6 shots till I'm feeling ok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주필 고성국입니다. 아투TV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자유파 어벤져스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함께 모여서 일주일을 총정리하는 어벤져스 토크 배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패널은 센슈 화요일의 남자 지석규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뭐 비도 오고 그래서 한번 소리를 더 질러봤는데 이상해요? 좋아요. 좋아요. 그렇지, 좋아야지. 네, 그리고 법승 TV 법으로 이긴다, 법을 알아야 이긴다. 법승 TV 이승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빗길 열심히 뚫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끼리 그냥 네. 질러주고 불러주고. 네. 네, 오늘은 저희 선거 전이기도 해서 칼럼이나 뉴스 소개 없이 바로 두 분과 함께 1시간 동안 총선 관련 좀 총정리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선거나 선거는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게 국회의원 선거건 대통령 선거건 예. 국민들이 선택하는 거니까 그 국민의 집단 의지가 표현되는 것이라고 보고, 그럼 그게 시대 정신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철학적으로도 해석을 하는데, 자, 그래서 두 분께 여쭤봅니다. 네.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 네. 이번 총선의 의미는 무엇인가? 5자로 써주십시오. 아, 예. 이건 우리 두 분이 이승우 변호사, 지석규 대표가 생각하는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 근데 이거 준비도 하나도 그냥 바로 그냥 물어보시는 거니까 저희도 네. 그냥.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시간에는 준비해서 물어보는 것처럼 전혀 그건 아니지만. 착각하시잖아요. 예. 네, 앞으로 아니. 준비 없이 계속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예. 아니, 예. 다른 때도 뭐. 자, 5글자입니다. 네. 5글자로. 이번 총선의 의미. 네, 이 의미를 잘 부여해야 사실은 전략도 잘 세워집니다. 의미 따로, 전략 따로, 전술 따로, 이런 거는 동네 축구에서나 나오는 거죠. 네. 자, 쓰셨으면 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승우 변호사는 인기와 감성이라고 쓰셨고, 느낌표. 지석규 대표는 진짜 교체하고 아주 궁색하게 느낌표를 하나. 늘 검색. 자, 지석규 대표님 어떤 뜻입니까? 지난 2년 보셨지만은 네.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 정권 교체가 됐다고 얘기하지만 네. 사실상 무늬만 정권 교체되고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맨날 대통령이 거부권이나 그렇죠? 그죠? 국회 독재에 대해서 거부권이나 우리가 행사했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을 통해서 진짜 제대로 입법도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하고 싶은 개혁 과제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네. 하려면 반드시 이번엔 진짜 정권 교체인 의회를 접수해야 됩니다. 네. 그런 의미죠. 알겠습니다. 인기와 감성이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시대 정신은 그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요. 네. 센슈님 말씀하신 것이. 네. 근데 지금 선거판 돌아가는 걸 보면 안타깝게도 인기몰이, 사실 뭐 조국 대표 강령도 없고 당원도 들어가 보면 사실 왜 정당이 존재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지지율 올라간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전과자 연합 두 당 대표 해서 뭐 총선을 이긴다 만다 이런 얘기로 사실 도배를 하면서 총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보면 그냥 인기, 감정 이걸로 휩쓸려서 4년 뭐 앞으로 10년, 20년 정치가 어떻게 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전혀 고민하지 않고 흘러가는 게 지금의 안타까운 시대 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좀 많이 아픕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뭔가 좀 제대로 바꿔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서 좀 답답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잠깐 내려주시고요. 이제 사실 선거는 이제 시작이라고도, 이제 출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야말로 링 위에 올라가기 전, 내 몸 푸는 단계였어요. 공천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공천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링에 올릴 선수를 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링에 올라가서 직접 전투하는 것은 지금부터죠. 예.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공천이 잘 돼야 링에 제대로 된 선수를 올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공천에 대한 평가도 좀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옛날 얘기를 다시 하자는 게 아니라 예. 어느 부분이 잘 됐고 어느 부분이 잘 못 됐는지 또 전체적으로 성격 규정도 해야 돼요. 더불어민주당 선수들은 어떤 공천을 통해서 올라온 어떤 자들이다. 이렇게 딱 규정을 붙여놔야 꼬리표를 붙여놔야 링에 우리 선수들이 제대로 싸울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시 질문, 이거는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재명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석규 대표. 예, 저는 너무나 선명하고 이거 쓰고 할까? 쓰고 해야 재밌나? 이거요? 예. 아니, 하시죠. 쓰고 하시죠. 쓰고 합시다. 그러면. 예. 주관식이니까 맞아요. 몇 자라고 그렇죠. 제한 안 하고 쓰고 합시다. 예. 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공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한번 써주십시오. 써야 맛이네, 이게. 어벤져스 토크 배틀이라는 게. 쫀득해지네요, 이게. 예. 자, 들어주세요. 이 글자가 많은데. 아니, 먼저 쓰신 분이 계셔서. 예. 결사옹이. 뭐예요? 어떤 뜻이에요? 친명 세력을 규합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결사대 만들겠다. 이런 공천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강북을 조수진 변호사 사퇴했지 않습니까? 네네. 박용진 죽어도 안 된다. 자기한테 모래알 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공천 안 하는 결사옹이를 위한 하나의 정당을 완전히 사당화하겠다. 이런 공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재명이 아주 초심을 잘 지키는 것 같아. 일관성은 있다 생각합니다. 그게 초심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는 죽을 수 있는 자들만 공천하겠다. 네. 이 초심을 끝까지 지키는 거네. 네, 그렇습니다. 결사대를 지금 공천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은 자기 상대로 올라오는 자, 더불어민주당 선수는 이거 전부 이재명 결사 호위 무사들이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고 싸움을 준비해야 돼요.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가장 큰 이번에 선거하면서 저도 느끼는 건데 조국 대표가 왜 지지율이 올라갈까? 워낙 중범죄자가 지금까지 계속 있었지 않았습니까? 야당 대표로.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보다 덜한 범죄자가 나타나니까 깨끗해 보입니다. 이런 반사 효과가 지금 나타난다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전과 이런 것들만 강조하셔도 워낙 그 대표에 서 있는 분이 워낙 강력한 분이고 강렬하시기 때문에 그 점 말고 더 다른 점들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많이 공격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지석규 대표는 목표 선명한 공천. 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그렇습니다. 예. 아니 무슨 이거에 대해서 무슨 그냥 회색이니 뭐니 이런 게 아니고요. 명확하게 흑이든 그냥 그야말로 딱 백이든 선명한 게 지금 방금 우리 이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두 가지 딱 선명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는 자기 방탄이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고검장들을 그렇게 많이 이번에 공천했잖아요. 글쎄. 고검장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가산점까지 줘서 공천을 줬더라고. 아니 보니까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많을 수 있어요. 고검장만 깔았더라고요. 네네. 예, 전국으로. 누구 있어요? 생각나는. 지금 저도 너무 많아서요. 저는 이제 제가 일일이 이름인데 5명 이상 됩니다. 5명 이상. 숫자는 제가 기억합니다. 이성윤이는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성윤 빼고도 이성윤은 말 하나 안 하고. 그런데 그거 외에 두 번째는 목표 선명한 게 그것만이 아니고요. 딱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겠다. 지금 공공원이 지금 탄핵시키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시절에 대립각 세웠던 자들만 또 전부 공천을 시켰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목표가 선명한 공천이다. 거기 비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나중 문제겠지만, 그때 말씀하시겠지만, 그래서 국민들도 공천이 워낙 선명하니까
이재명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요. 네. 이번 이재명이 공천한 거나 이재명 총선 목표는 뭐구나. 이걸 공천한 거 보고 다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요. 예. 하여튼 이재명이는 목표 하나는 분명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살기 위한 공천.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이번에 박용진 날리는 거 보시면서 끝까지 오늘 등록했다 그러더라고. 오늘. 거기에는 부끄러움도 없고 그러니까요. 수치심도 없어요. 저 좌파들도 혀를 내두르을 거야. 야, 이 정도로 뻔뻔할 수가 있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명한 정도가 아니라 이 목표 선명한 공천입니다. 선도 아니고 선명한 공천. 근데 우리 이승우 변호사 같은 네. 변호사라서 말씀하시기가 좀 어떨지 모르겠네. 조수진이요? 네, 조수진이죠. 박용진이 잡으라고 내보내서 일단 공천은 줬는데 네네. 이게 도저히 너무 문제가 많아서 네네. 그냥 오늘 새벽에 사퇴했다고 하는. 자진 사퇴한 걸로. 그 변호사가 왜 그래? 변호사가 사실은 이제 자영업자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죠. 할 수 있는데 네네. 이제 선이라는 게 있고 사실 변론을 한다고 해도 당사자 주장을 다 받아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주장을 수용할 수 있는 선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두 가지 관점이 다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변협 내부에서 이야기가 뭐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네. 변호사의 변론권을 너무 제약하는 공격 아니냐 이 표현이 한 가지가 지금 있는 것 같고 내부적으로는요. 그래요? 네, 외부적으로는 봤을 때는 해당되는 내용과 관련돼서 사실 그렇게까지 2차 가해를 가하면서까지 변론을 할 필요가 있었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질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범죄 사건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변론이나 변호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도 그런 사건을 안 해본 게 아니고 하지만 적절한 선에서 사실은 표현을 해야 될 것들이 있고 표현하지 말아야 될 것들 멈춰야 될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중용의 도라고 표현하면 좀 너무 과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선을 지키지 못했던 것 때문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했다라고 보이고 그와 같은 선을 이제 지키지 못하는 점을 넘어서서 전 개인적으로 율사 출신으로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를 형성했고 실무적인 역량이 많이 경험으로 누적된 분들이 국회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사실 국가 전체의 정치를 경직시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지금 이 공천이 이게 사실은 사천이죠. 이재명이가 오로지 지살기 위해서 한 공천을 공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이거야말로 사천이죠. 자, 그러면 국민의힘 한동훈이 주도한 국민의힘의 공천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써주시죠. 자, 들어주실래요? 네. 저거 쓰고 싶었네. 발전 지향형 공천이다. 예. 목표 불분명 공천이다. 예, 아니 아까 저 이재명 말씀하셨잖아요. 이재명이는 목표가 분명하고요. 이거 좀 정확하게 해요. 목표가 불분명했다. 네. 그래요? 네. 아니 일단 네. 제가 이해가 지금 뭐 했는지 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지금 제가 지금 뭘 논평을 한다고 칠 때 뭘 해야 될지 지금 잘 모른다니까. 저도 초점을 어디다 잡아야 될지. 아니 그러니까 초점을 예를 들어서 전문성 중심으로 간다라고 할 때 이제 뭐 전문가 중심으로 이번에 한다. 또 뭐 약자 중심으로 한다. 이럴 때 그건 뻔한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당이 이재명도요. 뭐냐면 전문성 중심으로 많이 했어요. 네네. 이것저것 뭐 과학기술도 집어넣고. 그러니까 예. 그런 얘기는 하나만 한 얘기거든요. 또 약자 중심도 하나만 한 얘기고. 그럼 그거 빼고 나서 정말 뻔한 얘기 빼고 나서 진짜 목표가 뭐냐. 이재명은 제가 아까 쫙 민주당 당원처럼 얘기했잖아요. 국민이 모르겠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논평할 수가 없어요. 아니 모릅니다 진짜. 아, 그래요? 예. 원래는 국민의힘은 어떤 목표로 공천을 했어야 되나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자, 아까 제가 정확하게 이번 네. 시대 정신이 뭐냐 할 때 진짜 정권 교체거든요. 예. 무늬만 정권 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진짜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에 딱 대전제가 있는 저의 공천 목표는 그렇다면 이번 총선은 22대 국회를
완벽하게 저들과 싸워야 되는 공천이거든요. 예. 그러면 전문성 좋다 이거예요. 전문성도 있으면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대통령을 완벽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들. 예. 이래야지 그냥 가가지고 가만히 자리만 지키고 있어? 100명이 있어봤자 다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공천을 딱 봤을 때는 이건 제가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심지어 저랑 같이 활동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박선원 예. 같은 경우 있죠, 부평. 그래요. 예, 이번에 그 안기부의 국정원 차장도 박선원이? 했고 박선원 같이 활동했거든요. 네. 또 이번에 양문석 있죠. 양문석이 저기 저 어디 안산 단원. 네. 거기는 같은 조직이었습니다. 이자들 모두가 일당 100의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거든요. 쟁쟁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딱 그런 공천을 보면서 에이, 그뭐 그래봤자지 그것들. 아니 근데 애들이 목숨 걸고 그 짓만 해왔으니까 지금까지. 아니 그러니까 그 의식 사상성이나 좌파성이나 그렇게 볼 때 우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 전문성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전투성이 있고 이렇게 네. 제대로 하는 이런 목표를 갖고 공천을 했어야 되는데 물론 지역구에서 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원래 그 네. 경선은 그런 것들을 딱딱딱딱 옆에서 보완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게 하나도 거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알겠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천이 많이 부족하다 이재명에 비해서. 예. 발전지향형 공천.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저도 좀 많이 좀 동감하긴 하는데 이번 선거의 시대 정신을 저는 생각한다면 국가 정체성 그리고 보수 정체성을 확립하는 선거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걸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국가와 보수주의의 정체성에 대한 걸 확립해 나가는 그런 좀 총선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이제 완전히 모르겠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발전 지향을 하고 있는 발전 지향형의 공천이었고 이제부터 그것을 분명하게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 도태우 장해찬의 공천 취소로 영남권 민심이 굉장히 출렁거렸어요. 결국 두 사람은 이제 무소속 출마로 내몰렸습니다. 그래서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는데 우선 그냥 가볍게 한 말씀들 하시죠. 도태우, 대구 중랑구 무소속 도태우, 부산 수영구 무소속 장해찬 당선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느끼세요? 지역 사정을 제가 잘 모른다는 걸 전제로 그냥 말씀드릴까요? 네. 그 부산은 진짜 잘 모르고 네. 수도권은 제가 좀 아는데 딱 보면 느낌이 오지만 부산은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당선될 것 그냥 제 필입니다. 그냥 느낌. 그러니까 이건 전혀 과학적인 지역 분석을 안 하고 네. 여론조사 전혀 지금 여론조사 안 봤거든요. 한 번도 안 보고 또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느낌으로는 이거 당선될 것 같다. 그냥 두 사람 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변호사님은 모르겠지만. 어떻게 느끼세요? 저는 부산은 장해찬 후보가 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요. 네. 변수가 워낙 커서 그리고 근데 대구의 도태우 후보는 당선 가능성이 전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 보수의 심장인 대구와 부산에서 네네. 무소속으로 나갔는데 그 무소속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그러면 공천 박탈이 뭔가 심각한 문제였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평가를 받게 될 거라고. 명료하게 이렇게 받는 거죠. 다시 네네. 말하면 지역 주민으로부터는 그것은 지역 주민에 반하는 결정이었고 그런데 이제 전체 선거판 있죠. 이거로는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중도층을 잡아오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뭐 우리가 이거는 뭐냐면 뭐 숨기고 자식할 게 없거든요. 네. 전체 중도층에 뭔가 표를 가져오려고 그런 걸 했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국민의힘과. 이재명은 확실하게 자기네 진영에 몰빵하죠. 그러니까 지금 명확하게 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선명하게 이러한 방식이 틀리냐 그러냐는 물론 선거 끝나고 나서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평가한다면 사실은 그 지금과 같은 선거 지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번에 여론조사 쭉 나오지만 지지자들을 먼저 구축하고 다지고 그다음에 중도층이든 뭐든 그다음 확장해 나가는 전술인데 우리는 지지자들이 조금 허물어지면서 중도층으로 가려고 하고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으로 보면 이런 거가 가능하지 않아요?
그 좌파 진영에서는 종북 주사파 진영에서도 서로 다르잖아요. 예. 더불어민주당 세력 있고 정의당 세력, 뭐 진보당 세력 다 있잖아요. 네. 그 얘네들은 비교적 대우받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대우 그렇죠. 많이 받죠. 그러니까 대우받는 이유가 뭐냐면 대우를 안 해줄 때 화를 진짜로 내서 그래요. 이 예전에 대우를 제대로 안 해주면 진짜 끝까지 나가버리는 거야. 당장 2년 전 대선 때 보세요. 예. 이재명이가 제대로 대우 안 해주니까 심상정이가 대선 끝까지 완주해버리잖아요. 네 떨어지는 건 네 문제고, 우리가 요구하는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우린 너네 똘마니 노릇 안 해.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이 겁을 내지. 예. 아이 그냥 어차피 우리 잡아놓은 고기야. 야, 신경 쓰지 마. 지것들이 우리 찍지 누구 찍겠어. 이렇게 안 된다니까. 좌파들은. 예, 제가 참고로 보고 더 보완해서 예. 말씀드리면요. 그게 좌파입니다. 예. 그게 좌파의 원래 DNA예요. 아. 좌파는 하는 짓이 원래부터 사상을 가지고 맨날 사상 투쟁, 사상 논쟁, 그다음에 세력 경쟁, 세력 분열 이게 좌파의 기본 속성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요, 그냥 선명하게 딱 하고 그냥 자기 길 갑니다. 예. 죽더라도. 어. 예, 그게 좌파예요. 왜냐하면 이상한 게 아니 원래 그래요. 이 통진당 이석기 네. 똘마니들이나 또는 이 심상정이 뭐 하는 이 민노총 떨거지들은 목표가 혁명이에요. 목표가 대한민국 체제 정복 혁명이야. 이거 몇 년 안에 한다고 생각하면서 시작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기 죽기 전에는 안 될지 몰라. 맞습니다. 예. 수십 년 동안 투쟁해도 안 될지 몰라. 그러나 나는 이 길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해. 이런 자들이거든. 네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선거 한번 뭐 짓다고 선거 한번 잘못됐다고 뭐 그것 때문에 뭐 수십 년 혁명 목표가 사라져 이런 거 아니거든. 그렇습니다. 예. 그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게 자기들의 원칙 지켜나가는 거거든. 그게 좌파예요. 그게 좌파. 그래서 이재명이가 쫄은 거예요 지금. 네. 2년 전에 대선 때 심상정이가 끝까지 완주해버렸잖아요. 그래서 2%가 가져갔거든. 그것 때문에 0.73%로 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놓고도 예. 우리 자유파 같았으면 막 심상정이를 그냥 막 박살을 냈을 거야. 이재명이가 심상정이 야단친 거 비판한 거 한 번도 없어요. 맞습니다. 예. 예. 지것들이 껴안지 못한 것을 자체 반성을 했겠지. 결국은 좌파와 우파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목표의 차이. 네. 예, 근본 목표였죠. 하나는 말씀하신 사회주의 혁명. 그것이 합법적으로 하든 비합법적으로 하든 근본적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우리 자유파도 이게 정말 국민의힘이 우리 자유파의 진정한 정책 대표체다 그러면 딴소리 할 거 없어요. 그냥 예. 당에다 들어가서 당이 마음에 안 들어도 당 안에서 비판하고 그러면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네. 국민의힘 바깥에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또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이 넓게 퍼져 있잖아요. 이 국민의힘이 그냥 자유파 진영에 함께 있는 우당, 친구당인 것은 인정하지만 이게 진짜 우리의 대표체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떡소리 나게 야단치고 혼낼 때는 혼내주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적어도 좌파들은 그렇게 했어요. 네네. 자, 그래서 이번에 도태우 장해찬 무소속 출마지만 사실 영남권에서 차라리 도태우 장해찬을 당선시키자. 뭐 저거 아니지 않냐, 우리 편이지 않냐, 가장 확실한 우리 편이지 않냐 이렇게들 여론이 만들어지면서 당선 가능성까지 지금 얘기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자, 이러니까 사실 국민의힘과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 흔들리는 영남 민심을 급하게 잡지 않으면 안 될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그렇죠. 저는 위기감을 느낀다고.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위기감을. 저 도태우 장해찬이가 저렇게 억울하게 잘리고서도 그냥 아무런 액션 없이 승복했다 그랬으면은 영남 민심 흔들릴 일도 없고 그러면 한동훈이가 급하게 영남권 내려갈 일도 없었던 거지. 정확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럼 그게 진짜 우리한테 좋은 거야?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한동훈이 영남에 급하게 내려갔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뭐 박근혜 대통령을 또 만난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보셨어요? 한번 스텝이 꼬이면 사실은 경험이 많은 이제 선수나 변호사나 테니스 선수 이런 사람들은 호흡을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은 당황하고 사실은 더 안 좋은 스텝을 많이 밟게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뭐 한동훈 장관 그 전 장관이 비상대책위원회 하면서 일들이 잘 진행되는 건 항상 바라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본인의 스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엉키면서 네. 많이 당황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전략과 관련돼서 계획을 아마 많이 갖고 있었을 텐데 그런 점에 있어서 영남권 민심이 이렇게 요동치는 것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은 이제 경험이 많은 사람을 이라면 쉽게 어느 정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상당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저는 일단 당 지도부가 지금 조금 전체적으로 지금 2024년 이 시대에 이 기본적인 인구 분포의 어떤 이념적 지형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문재인과 이재명을 통해서요, 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보수, 이 좌파, 우파, 중도 요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아주 선명하게 지금 정확하게 구별되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자기 지지층 세력의 1차적인 구축, 다지고 굳히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정치 지형을 바뀌었습니다. 지금요, 이명박 그 대통령 당시 시대가 아닙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밖에 있는 소위 좌파의 시민단체들이 전부 다 절로, 옛날엔 진보당이나 들어왔었잖아요. 정의당이나.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정확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좌파의 시민단체가 다 국회로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이제는 뭐냐면 이 밖이 아니라 원내로 들어오겠다는 거거든요. 이 게릴라 부대들이 다 정규군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이 결단할 때는 이 사회가 명확하게 좌파로 기울어진 것, 우파로 기울어진 것, 이게 이제 완전히 끝난 건데 여기에서 우리 층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것을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스텝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게 헷갈려지고요. 그저 네. 좌충우돌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래요. 제가 선거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자, 이제 다음 문제로 좀 나가 보겠습니다. 이 한동훈이하고 그 국민의힘의 그 수도권 출마자 몇 명이에요. 사실 뭐 이 사람들이 뭐 약속이나 한 듯이 갑자기 이종섭 대사 즉시 귀국, 황상무 사퇴 이걸 요구했어요. 네. 그러면서 마치 그 최근 들어 국민의힘이 서울과 이 수도권의 지지율이 약간 답보 상태인 것을 이 사람들 잘못인 것처럼 뭐 하면서 뭐 대통령을 막 압박하고 이런 그 메시지를 막 내고 그랬어요. 뭐 저는 그 국민의힘의 최근 지지율 답보 현상은 이종섭 사태나 황상무 발언 사태 때문이 아니라 시점을 보더라도 그렇고 그게 도태우 공천 취소, 장해찬 공천 취소 때문에 심각하게 흔들린 영남권 자유파 지지자들의 이탈로 인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단이 다르니까 해법도 다른 거죠. 저는 도태우 장해찬의 납득할 수 없는 공천 취소가 원인이므로 도태우 장해찬의 공천을 다시 심의하는 것이 해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고 주장을 했어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지율이 심각하게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반면에 한동훈이나 당의 일부, 그것도 몇 사람인데는 이종섭, 황상무가 문제고 그들로 인해서 지지율이 심각하게 추락했다. 그러니까 해법도 당연히 조기 귀국하고 사퇴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황상무 사퇴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종섭 조기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조기 귀국은 했는데 공수처는 지금 수사 준비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언제 소환할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이성호 변호사. 이게 어떤 사태입니까, 지금? 수사권이 남용된 거죠. 예. 그러니까 출국 금지할 만한 사유도 네. 없었던 거고요.
네. 또 출국 금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고 네. 여론의 이런 기사가 막 보도가 돼서 빗발치고 마치 도망갔다 이런 얘기했지만 사실 재판 안 나가는 사람도 있는 판에 네. 예, 강제 소환한다 구인한다 얘기해도 뭐 근데 못 나간다 선거 일정 때문에 못 나간다 하는 분이 계신 판에 네. 이 출국 금지에서 지금 피의자로서 무죄 추정받는 상태에서 아직 제대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네. 마치 중범죄자가 도피하고 국외 도피해갖고 해외 도피하는 것처럼 여론이 생각할 수 있게끔 네. 기사 몰아가는 그런 행태는 네. 사실은 언론이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시켜서 감정적으로 국민들이 반응하게끔 만들어서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본적으로 그와 같은 형태의 태도를 보면서 이게 무슨 경주하는 것처럼 본다고 하거나 사람을 추적해갖고서는 체포해 오는 것 같은 그런 사적 제재 보복하는 행위로 네. 하는 그런 유튜브들이 이제 득세하고 있는 그런 점들처럼 그냥 편하게 재미로 볼 수도 있는 문제긴 하겠지만 네. 국가의 공적인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사가 돼도 사실은 그렇게 모욕적인 태도에 취급을 받아야 되고 네. 네. 언론에서 완전히 장난감 갖고 놀듯이 갖고 놀아야 되는 취급을 받아야 되는 상태를 만들어내는 건데 네. 네. 이 점과 관련돼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좌측에 있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궤변을 10년, 20년, 뭐 5년, 6년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 진실인 것처럼 전달되는 효과를 전략적으로 취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틀린 이야기도 소문에 불과했던 이야기도 네, 괴담에 네. 불과했던 이야기도 네. 진실인 것처럼 만들어 자기 자가 발전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데 보수는 겁이 많은 건지 아니면 국가를 지키겠다는 생각 때문에 뭐 생각이 많은 건지 아니면 중도층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잘 데리고 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급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네. 정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되게 부끄러워하고 어려워하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이 돼서 너무 얼굴이 얇은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예. 아, 예. 아니, 근데 그거는 지금 저는 저기 우리 이승우 변호사님 말씀에 이 보면 그게 좌파예요. 좌파는 그게 지금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못하고 우파는 못하고 좌파는 하는 게 좌파는 평생 대중선동이 아닌 진실이 있지 않아요. 진실은 1%라면 그럼 나머지 가짜나. 그럼 보수 우파도 대중선동가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바로 보수는 그런 그러니까 진실에 기초하더라도 그것도 제대로 말 못하는 거. 이런 대중선동을 해본 적이 없고 그 교육받는 데도 없어요. 그걸. 그러니까. 지금 조국 대표도 결국은 국민들을 호도하면서 예. 선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가 바로, 있습니까? 예. 그 안에. 보수가 그만큼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 예. 근데 하여튼 예. 그 참 딱하게 됐어요. 이정섭 대사는 하도 막 정치권에서 난리를 치고 하니까 일단 뭐 이 회의 때문에 들어오긴 했지만 들어왔어요. 그리고 공수처에다가 조기 소환 요청서라고 하는 거를 보냈어요. 날 빨리 소환해서 조사해 달라. 공수처가 지금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수사를 할 때 이게 핵심 피고발인 핵심 피의자잖아요. 네. 이정섭 대사가 네. 그 다른 관계자들에 네. 비해서 그렇죠. 그럼 이런 사람을 한번 부르면 이걸로 되게 사건이 이제 마무리 단계라는 뜻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핵심 피의자부터 불러놓고 그 다음에 이 관계자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체의 경우에 대체적으로 관계자들 다 부르고 정황 증거 다 확인하고 압수수색할 거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의 공소장 쓰듯이 법리 적용까지 다 감안해서 이제 핵심 피의자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거 하려고 그러면 공수처 실력으로는 얼마나 더 걸립니까? 모르겠습니다. 저게 기소 0건짜리 무능한 공수처인데 사실 사건 자체는 이미 고발된 지도 상당한 시간이 6개월이에요. 흘렀고요. 네. 또 사안의 내용 자체가 복잡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신문 기사로 봐도 사실은 얼마 안 되는 분량의 내용이고 그 내용과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내용도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더 증거를 확보할 만한 내용도 없고요. 네네. 그럼 사실은 조사를 뭐 내일 당장이라도 불러서 하려고 하면 할 수 네. 있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런 점에 있어서 뭐 아직 조사할 수가 없다, 조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수사기관으로서의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냥 그런 의사표시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네, 저는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서 거기서 한 단계 더 가서 네. 회피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정치 공작적 수준입니다. 박사님, 제가 좀 더 말을 좀 할까요? 예, 저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작년 9월에 지금 저 민주당이 고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올 12월에 김진우 공수처장 있잖아요. 여기가 임기가 끝나서 나갔어요. 근데 나가면서 여기서 출국 금지를 시킨 거거든요. 김진우 네. 처장이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 어떠냐면 김진우 처장 나가서 영국이 대신 대행을 했거든요. 영국도 임기 끝나서 갔어.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나머지 또 김선규 수사 1부자 수사 1과 2가 있는데 그 1 김성규가 했다가 또 김성규 무슨 이상한 짓을 저질러 가지고 개인적으로 네. 또 나갔어. 사퇴하고. 그랬더니 송창진이 또 그걸 대행을 맡았어. 그때 조금 이따 다시 또 김성규가 엊그저께 들어왔어요. 이거 며칠 안 돼, 일주일도. 이런 식으로 내부 지휘부가 전혀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요. 네. 지난번 뭐냐면은 말씀하셨던 포렌식 끝나야 되죠. 자, 두 번째 참고인부터 먼저 부르고 맨 꼭대기에 있는 민주당이 얘기하는 국방부 장관을 불러야 되잖아요. 하나도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론 플레이로 딱 임명해서 나가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우리 출국 동의 안 했다. 그리고 대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왜 나갔냐. 이게 정치 공작이 그래요. 아니고 예.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예. 그동안은 이제 이재명 종북 주사파들이 이종섭 대사를 공격했잖아요. 도망갔다. 그래서 이것들이 도주 대사 이러면서 플래카드도 내걸었잖아요. 그리고 한동훈이하고 수도권 일부, 뭐 안철수, 나경원,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즉각 귀국해야 된다 이러고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종섭이 귀국했어. 그리고 공수처한테 빨리 조사해 달라 그랬어. 그 공수처는 지금 준비가 안 됐대.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몰라. 이런 상태면 이제 한동훈이 이제 응답하고 저 나경원이 안철수가 응답해야 될 때 아니에요? 뭐 이재명이한테 그런 그 문법이 통하진 않으니까 빼더라도, 예? 자기들이 잘 못 알았다든지 조금 성급했다든지 눈앞의 표 때문에 R을 구별을 잘 못했다든지 뭐 최소한의 뭐 이런 정도는 하고 가야지. 와, 우리가 이겼다 이러고 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 성격이 똑같을 거다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사안이 울산시장 선거 사건하고 좀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안 관련해서 직접적인 어떤 경선 후보자를 상대로 해서 한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트리거건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문제를 삼아서 네. 그 점을 이제 문제를 삼았고,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될 때는 그 문제가 옳으냐 그르냐를 서로 당부가 정당하냐 부당하냐 싸우고 있을 때는 사실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옳은지 그른지 정확히 모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당하다라고 주장을 해야 될 것 같은 사람들 일부가 그거 부당하다라고 이제 목소리를 그쪽으로 기울이게 되면 사실은 균형추가 깨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실제 옳은지 그른지 여부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쪽에도 틀리다고 하잖아. 그럼 틀린 거지. 라고 이제 이야기가 정리가 돼버리는, 뭐 확인도 없이 그냥 그렇게 정리돼버리고 그에 따라서 어떤 표심의 흐름이 확 전환되는 이런 문제가 저는 생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런 점을 저는 생각을 좀 해본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이 나에게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해갖고 빨리 들어와라 라고 의사표시한 게 과연 그게 득이 됐느냐. 예.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가야 되겠습니다. 지국비자 아세요? 지국비자. 그것도 지민 혹시 비조 그거 흉내내신 거 아니에요? 지국비자. 흉내낸 거 아니지. 아니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서 예. 그냥 지국비자. 진짜 나오면 바로 뭐 예. 지역구는 뭐 이렇게 혹시 나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글쎄. 네, 그래서 해석해 보세요. 혹시라도 지국비자. 그래서 예. 지금 처음 들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국비자. 예. 대충 알겠습니다. 아니 지역구는 국민의힘, 비례는 자유통일당. 그럼 자유민주당이나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다 있는데 거기. 그러니까 다 있는데. 자유통일당. 그런. 예.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다 자유가 예. 들어가니까. 예. 우리공화당도 당연히 선택지 중에 하나인데. 예. 이게 3%가 넘지 않으면 사표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공화당은 그동안 여러 차례 선거에 참여해 왔잖아요.
역대 선거에서의 득표율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이에 천지개벽이 돼서 우리 공화당이 3%를 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얘기를 안 합니다. 네. 예, 우리 공화당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대신에 최근 여러 조사에 3% 넘는 걸로 조사가 몇 번 나왔거든요. 자유민주당과 자유통일당. 그러면 만약에 3%가 넘는다면 사표가 안 되는 거죠. 예. 우리 자유파의 표가 하나라도 더 되는 거지. 의석이 하나라도 더 오는 거지. 그래서 지역구는 국민의힘, 비례는 자유통일당이든 자유민주당이든 그것은 이제 취향대로 찍으시면 돼. 이제 저 말을 지금 우리가 돌리고 있어요. 자유우파들이 돌리고 있어요. 뭐 제가 저걸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저런 말들이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 지국 비자 이제 처음 들으셨지만 듣고 또 제가 이런 그 신조에 대해서 설명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론조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그 3%는 못 넘는 계속 발표되는 거 보면 거의 3% 못 넘고 거의 1%나 네. 이 수준들이 꽤 더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이 중요한 건 대선이 아니고 총선은 사표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좀 아직까지 여론이 더 출렁거리거든요. 예. 좀 더 저는 몇 번 지금도 아직 많다고 보고요. 예. 한 2번 정도 더 출렁거릴 수 있다. 충분히 지금 시간에. 네, 그래서 조금 더 여론조사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쟤네들이 지금 조국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하는 거는 명확하게 지금 한 자릿수 후반대에서 두 자릿수로 이미 넘어가서 10% 네. 완전히 넘어서 민주당과 또이 수준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명확하게 굳혀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기는 떨어지더라도 조국은 어쨌든 충분히 지금 그 확보한 상태고.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를 조금 더 좀 봐야 될. 그러니까 사표에 좀 더 관점을 두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금 풀렁이면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엔 쭉 여론조사들 나오는 거 이게 되면 그렇게 힘을 실어줄 수 있으나 사표로 간다면 저는 그건 좀 고려해 봐야 된다. 아니,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신 거고. 예, 자, 예, 그런데 예, 현실적으로 보세요. 예. 여론조사가 주관식으로 이루어지는 여론조사 거의 없죠. 그렇죠. 다 객관식. 지지 정당을 써라 이런 주관식 없죠. 불러주고서 쓰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거 불러주는데 자유통일당 이름 안 넣고 불러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조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래 놓고서 조사 보자 그러면 어떡해요? 아니, 넣은데도 제가 넣은 데서는 4%가 나오고 넣은 데도 그래요. 있었어요. 근데 안 넣은 데니까 안 넣으니까 안 넣으면 나오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죠.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더 보자 그러시면 어떡하냐고. 그러면 여론조사, 좌편향 여론조사 장난치는 대로 그냥 끌려다니자 이 말씀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승우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국 비자 저는 좋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수도 사실 항상 하나로 단일기치 아래 다 있어야 된다는 생각 전혀 하지 않고요. 네. 보수도 다양한 선명성 경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보수 관련돼서도 사실은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동가도 필요하고 네. 선동이 되려면 사실은 선명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정파가 하나의 깃발 아래 들어갖고서는 무색무취하게 되는 거 꼭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런 점에 있어서 비례와 관련돼서도 이제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비례당이 있지만 그와 관련돼서 자유통일당과 같은 당이 개별적으로 약진해서 의석을 갖고 진출을 해서 한쪽 축을 또 형성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보수 진영에 대해서도 상당한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네. 생각이 되고 지금 이번에 선거를 보면서도 자유파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중도층에 가까운 분들도 있고 또 더 우측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생각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치라는 거는 사실은 보수다 이렇게 넓게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네. 선명성 있는 정파 정책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네. 정당이 구체화되는 것 그거는 저는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보수 우파가 협력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좀 좋다 생각합니다. 네. 우리 지석규 대표 말씀하신 대로 사표를 만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이게 사표 내가 찍어도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라도 내가 찍어서 이게 사표가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마지막까지 우리가 전략적으로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표가 안 된다. 이를테면
자유민주당이든 자유통일당이든 확실하게 3% 넘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그때는 그렇다고 해서 꼭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찍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 때는 마음 놓고 찍어라. 그렇습니다. 예. 국민의힘이든 자유통일당이든 자유민주당이든 조금이라도 더 마음 가는 대로 찍어라. 맞습니다. 예. 사표가 안 된다면 당연히 이건 찍어야 돼. 지금은 맞습니다. 예. 이게 자칫 사표가 될까봐 마음에 안 들어도 국민의힘 이런 생각이 많았거든. 근데 비례대표는 지금 그거 아니에요. 비례대표는 난제로성 게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로성 게임이 아니에요. 난제로성 게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고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도 저 조국이당이나 이재명 당으로 갈 의석을 더 갖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아닌 우파정당,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찍는 거를 겁을 내실 필요가 없다. 3%가 넘는다는 전제하에. 그럼 3%가 넘을지 안 넘을지는 어떻게 아느냐. 여론조사로밖에 모르는데 그 여론조사가 매우 편향돼서 특히 광화문 태극기 애국세력이 주축이 되어 있는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에 대해서 인색하기 그지없어. 여론조사 문항에 넣지를 않아. 그러니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따져보시는 게 필요하다. 그 말씀 이제 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까지 후보 등록이 끝났어요. 예. 끝났는데 그 후보 등록 마지막 날 이제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게 석동현의 자유통일당 입당과 비례대표 2번 등록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예. 지금 소식을 못 들었. 예. 제가 그러니까 예. 스트레이트로 저희가 전해드리죠. 예. 석동현이 자유통일당 입당하고 비례대표 2번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이 후보 등록을 할 때는 정당의 비례대표 순번까지 정해서 등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2번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 조국 비례당 있잖아요. 네. 조국 혁신당 이번에 성공한 게 뭐가 있었냐면요. 네. 제가 이제 딱 보더라도 전부 다 뭔가 논란이 되거나 의미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만 다 비례를 전부 다 줬거든요. 앞번호.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에 선명하게 당했던 박은정부터 시작해서 쭉 앞단했고 또 네. 선명하게 싸웠던 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그거 갖고 했던 네. 가수 리아 이렇게 해서 딱딱 배치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이건 비례 성공했다. 공천. 조국 입장에서.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석동현 전 지금 그 민주평통 총장인가? 네, 사무처장. 사무처장 갔다면 이거는 거의 지금 조국이 성공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에 버금가는 그런 영입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네. 그냥 이건 뭐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요. 딱 이거는 조국처럼 이건 성공, 그러니까 자유통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제대로 성공한 네. 딱 그 인재 영입이다. 저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 3년 전에요. 예. 최초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자고 주장한 사람은 정광훈 목사입니다. 광화문에서. 근데 그때만 해도 대부분의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광화문에 나와서 연일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과 투쟁할 때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죠. 박근혜 대통령 잡아놓은 사람이라고 봤어요. 네. 한동훈도 박근혜 대통령 잡아놓은 특검에 윤석열 똘마니로 봤어요. 그렇죠. 예. 다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뭐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였죠. 그렇게 볼 때 정광훈 목사가 최초로 바로 그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자고 광화문 집회에서 선언한다니까요. 그래서 윤석열은 국민의힘하고 아무 인연이 없었잖아요. 예. 전혀 없었죠. 예, 나중에 국민의힘 후보들이 홍준표, 유승민이 원희룡이 다 합쳐갖고서도 10%가 안 될 때 영입돼서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 후보 되고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광화문 국민혁명 세력이 만든 후보예요. 그리고 그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정치를 하고 있던 석동현이 가장 가까이서 윤석열 후보 만들기에 나섰던 거고, 그 석동현이 바로 광화문 국민혁명 세력이 주축이 되어 있는 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2번으로 간 거예요. 여성이 아니니까 2번으로 간 거예요. 이건 무지무지 중요한 사건인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국민의힘 하고만 있을 거냐 이거예요. 저는 지역은 국민의힘으로 모아줘야 된다고 생각해. 또 다른 정당은 뭐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지역구 후보도 없어요. 뭐 모아주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비례가 문제인데, 비례는 3% 이상이면 다 윈윈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국비자라고 하는 이 지금 신용어를 지금 자유파 국민들이 계속 확산시키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고 박사님 생각에 저는 동감하는 게, 보수도 선택지가 늘어나는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상태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이 정체성에 대한 다툼이 점점 점입가경으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좌측에 있는 좌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의 투쟁 도구를 다 확보하고 있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그쪽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모든 투쟁 도구를 다 지금 동원해서 다 지금 그 무기고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수파라고 하는 쪽은 무기고 없고 선량한 한 개 그냥 뭐 평온한 양떼처럼 모여서 이렇게 아무런 전쟁 준비도 하지 않는다, 또는 어떤 갈등에 대해서 대비책도 세우지 않는다, 그렇게 한다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점에 관련돼서는 분명히 국회에서, 물론 뭐 저도 뭐 폭력적으로 다투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정상적인 투쟁과 국민을 설득하고 선동하고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투쟁적 조직이 무기고 안에 준비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석동현 그 분께서 그 자유통일당에 들어간 그 결정 자체가 단순한 뭐 어떤 권유나 이런 것만 갖고 갔을 거라 저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 오늘 기사를 보면서 이분이 뭔가 의지를 갖고 들어가는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사진 단상에서 서서 찍으신 걸 봤거든요. 네. 당대표 하실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질 정도로 되게 결이 좀 차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신문 기사를 못 봤지만 이미 그렇게 입당 정도 했을 때는 그거는 뭐 그 상징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거는 큰 건이다. 나름대로 그러니까 자유통일당 입장에서 이거는 큰 건이고요. 이거 이제 이슈 파이팅을 제대로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일단 보는 거고. 네. 또 글로 영입이 됐지만 그 석동현 처장께서 들어갈 때는 생각하는 게 있지 않겠어요? 네. 근데 하필 그걸 자유통일당을 선택하셨잖아요. 그건 싸우겠다는, 저는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대로 싸우겠다는 거, 그분 입장에서는. 여기서 그렇지 않나요? 물론이죠. 예, 사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억울했던 사람이 석동현일 거예요. 맞아요. 자기가 송파갑, 원래 정치 해오던 사람이 송파갑에서 15년 이상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출마를 했는데, 그런데 경선 참여도 못하고 컷오프 당했잖아요. 그 지역에는 박정훈인가 뭐 TV조선 앵커하는 사람이 그냥 전략국전 받아서 제일 먼저 컷오프 당했어요. 아마 시범 케이스로 컷오프 시킨 것 같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친구라니까. 초장에 그때 네. 했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게 대통령 측근이라고 특혜달라는 것도 아닌데, 대통령과 가까운 친구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건 대표적으로 대통령과 가깝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몇 시간 만에 승복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공천 정말 감동이다. 그렇죠. 석동현이 승복하니까 그 하루 전에 불복했던 김성태도 승복하고 이러면서 이른바 그 공천관리가 바람을 타기 시작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엄청난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석동현이가 그러니까 굴고 나서 무소속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당의 그 입장을 따라줬어요. 예. 따라줬는데
최근에 자유통일당에서 제안을 한 것 같아요. 네. 이 석동현 성격으로 석동현이 먼저 찾아가서 나 국회의원 한번 그랬으면 불복했겠죠. 예. 이게 아니고 자유통일당에서 막판에 자신들이 내세울 후보 중에 상징성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해서 제안을 하니까 지금 석동현은 그 수락 그 입당 그 메시지에도 보면 나오지만 이게 대통령 탄핵을 협박하고 있는 저 종북 주사파들과의 일대 결전을 앞두고 있는 선거다 이런 위기의식이 있거든요. 예, 그런 거. 예. 그러니까 자유통일당이면 가장 전투적인 자유주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큰 부담 없이 자유통일당의 힘도 보태주고 또 그 자유통일당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돼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그러면 마다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석동현이 자유통일당이 아니면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뭐 해석합니다. 오늘 입당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나름대로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오늘 입당은 이제 공천 다 끝났지 않습니까 지금? 네. 후보 등록이 오늘 끝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상대로도 예의를 딱 지키신 것 같은데요. 네네. 예의를 지킨 거거든요. 이제 이거 막상 상당히 오늘 뭐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 이렇게 토크하는 시간은 저희가 이 총선판 전체를 좀 정리하느라고 좀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댓글을 계속 댓글창을 보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제부터인 것 같아요. 어제부터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고성국이 죽여라라고 좌표를 찍은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던 7년 전부터 또 제가 고성국 TV를 시작한 6년 전부터 한 번도 저 종북 주사파 북한 해커 부대로부터 자유로웠던 적이 없어요. 늘 좌표가 찍혀 있었습니다. 고성국 TV는 지금도 방송만 하면 노란 딱지가 붙습니다. 정권 교체된 지 2년 후까지도 여전히 저는 광고 방송, 광고 탄압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선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또 제 논평에 불편해하는 세력이나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이재명,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집단, 종북 주사파 집단이 저한테 좌표 찍고 공격하는 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우리 자유파 진영 내로 추정이 되는데 그걸 자꾸 좌표를 찍어가면서 터무니없는 이런 이 공격을 해대고 또 전혀 사실이 아닌 가짜 뉴스를 유포시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 우리 요즘 시스템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다 여러분 캡처가 되고 있어요. 제가 이 종북 주사파들과는 어떤 경우에도 양보 없이 투쟁하지만 이게 자유파 진영인데 좀 생각이 다른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웬만해서는 사법 처리로 안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어디선지 몰라도 지시받고 지금 좌표 찍은 대로 와갖고서 분탕질 하는 사람들은요, 캡처해서 제가 사법 처리하면 여러분들 다 사법 처리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짓 하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제가 웬만하면 사법 처리 안 합니다. 우리 같은 자유파끼리는.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하시고, 저는요, 40년간 정치 활동하면서 공개적으로 해왔어요. 정치 평론 활동하면서. 언제 제가 뒷담 하듯이 몰래 가서 한 적 없어요. 제 모든 방송은 다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자료로 남아 있어요. 어디서 공격하라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르고 제가 어떤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이 문재인, 이재명 종북주사파와 어떻게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와서 그냥 계속 똑같은 댓글 다시는 그런 분들이요. 괜히 이런 데 끼셨다가 캡처당해서 사법처리 당하시면 그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제가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좀 이제 자제하세요.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 자유파는요, 종북주사파들하고는 좀 달라야 되잖아요. 예? 이재명 저 개딸들하고는 좀 달라야 되잖아요. 비판을 해도 내용을 가지고 당당하게 비판하고, 그래서 서로 생각이 달라 토론을 하더라도 서로 미소 띄고 웃어가면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유파 여러분, 제 부탁을, 제 부탁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좀 잘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아트 TV 우리 이승우 변호사, 지석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자, 함께 인사드리고 또 월요일 송교 대표, 젊은 시각 송교 대표가 진행하는 월요일 아트 TV 여러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on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 Yeah, I'm taking 6 shots, yeah, straight to the face. And I wanna get lost, I'm sick of this place. Don't know how to stop when I'm feeling this way. So I'm taking 6. 민간인 피난 중인 한강 다리를 폭파했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대체적으로 허구적인 내용이 많다. 그래서 0%대 성장이 예측되는 이런 상황을 빨리 막아야 된다. 급등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이제 급락을 한 거죠. 북한의 북한 전 지역을 삐라로 도배를 해야 돼. 그 일을 못하면서 밥은 왜 드시고 있나?